네, 이어서 색다른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근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관련주들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삼성물산 이슈가 있었고 앞서서는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내 금융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삼성생명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또 4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KDB네오증권에서는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12만 8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추가 금리 하락 여지가 존재를 하고 또 연금 상품의 상품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내재 가치 개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 등의 효과로는 주가가 견조한 모습을 지금은 보이고 있지만 금융사의 경우 이 자본 정책 지속성에는 규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이 자본 비율에 따라 배당의 수준이 연동되는 자본 보정 완충 제도 도입 가능 등으로 인해서 이 주주 환원 확대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KB투자증권은 올해와 내년 삼성카드 지분 이수에 따른 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당분간은 자본 정책과 이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가는 이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따라 기대감이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목표 주가도 13만 8천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도 매수를 제시하고 보수적인 KDB네오증권은 단기 매매로 하향 조정하면서 엇갈린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시죠.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앞서 역시 4분기 실적, 자회사 YG플러스의 손실 확대로 시장 기대치를 밑돈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올해 빅뱅 등의 소속 가수들로 인해서 매니지먼트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이 앞서서도 자회사 YG플러스의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소 부진한 실적에 대한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빠르면 2분기 적자의 원인인 화장품 사업, 이 문샷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도 4만 9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동부증권은 앞서 살펴봤듯이 소속 가수 빅뱅이 올해도 왕성한 활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실적 모멘텀이 크고 여기에 YG플러스의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돼야만 역시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 주가의 하락폭이 과도하다라면서 목표 주가는 6만 7천 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증권사가 모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목표 주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색다른 리포트는 삼성생명과 YG엔터테인먼트를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삼성생명 긍정적인 의견과 다소 보수적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박재용 사장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좀 긍정적인 의견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삼성생명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이제 금융지주 회사 이것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 근데 그 이슈가 해소가 되면 실적이 좋아지나요? 실적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뭐 지주회사가 된다라고 해서 뭐 아까 삼성카드가 뭐 들어오고 뭐 여러 개 자회사가 생겨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연결로 커지는 건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홀딩스라든지 지주회사 주가를 보시면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자회사의 실적과 자기의 실적이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할인 요소가 커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삼성생명의 주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정도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 이슈들이 해소가 된다, 사라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다시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생명이 그룹의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 재료들이 섞여서 실적보다는 그런 이슈로 지금까지 주가가 버텨왔다, 하락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김우식 차장님은 삼성생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리 박재용 차장 의견에 그대로 공감을 하고요.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보험사라는 것은 그 현금 장사를 하죠. 매달 이제 보험료가 들어오게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막대한 그 현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금리 보시면 이거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역마진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보험 상품을 만들 때 몇 % 보장해 주겠다 그랬는데 도저히 운영에도 지금은 뭐 금리 때문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4분기 실적 쇼크 난 것도 그 준비금 쌓느라고 쇼크가 났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은 금리 지금 추가 하향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분명히. 예.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 펀더멘탈과 관련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물론 이제 금융 지주 산업에서 가치는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체력 자체가 지금은 어떤 컨센서스 정도가 좀 낮다는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약간 중립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공통된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고 일단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이 이슈가 해소됐을 때는 주가 하락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예. 이어서 YG엔터테인먼트도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죠. 박재훈 사장님 YG엔터테인먼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엔터주들이 사실 이렇게 나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 이슈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YG엔터 실적 부진의 원인은 YG 플러스입니다. 뭐 화장품 사업부라든지 우리가 신성장 동력,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만 하다가 뭐 옷도 판매를 하고 화장품도 판매를 하고 이제 사업 다각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빅뱅의 선전으로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빅뱅 이 친구들도 이제 군대를 가야 하거든요. 군대를 가야 하는데 피할 수 없습니다. 요새 피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그 후속작이죠. 뭐 지금 아이콘이라든지 위너 이런 친구들이 지금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준비를 굉장히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톤 터치만 잘 된다고 한다면 본업은 굉장히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엔화의 강세를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YG엔터라든지 SM의 매출의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나오는 매출이고요. 국내 매출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일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중국보다 지금 중국이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금 일본의 매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엔화의 강세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요소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요소인데 전혀 주가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이라든지 2분기 실적, 상반기 실적 정도가 나오면 YG 플러스의 실적과 조금 이게 상쇄를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좀 드려보겠고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영 차장님은 YG엔터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시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우식 차장님은 YG엔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SM과 YG엔터의 공통점이라 그러면은 그 군대 문제. 지금 그 빅뱅도 그랬지만은 이미 SM의 그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동방신기는 이미 군대 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 점도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강한 성장성을 제대로 입증을 시켜준 적이 없어요, 지금. 실적을 놓고 보면은 늘 보면 뭔가 좀 부족한 찜찜한 느낌이었는데 YG도 2012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215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도 220억 올해도 뭐 230억 정도가 되거든요. 늘 성장이 없이 제자리를 걷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에 대해서 의심을 자꾸 합니다. 작년 트레일링 PR로 보더라도 23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실적으로 한 번은 검증을 해야 될 단계가 왔다. 그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매니지먼트 본업은 견조하지만 역시나 좌우에서 YG 플러스의 실적이 확인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영 차장님은 현 주가 좀 과도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일단 김우식 차장님은 그래도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투자 전략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다른 리포트 오늘 삼성생명과 YG엔터테인먼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솔직한 투자 전략 세우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차장님, 이제 또 3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좀 우리 시장에 봄이 찾아올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지 계속해서 우려를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3월인데 기대를 가지고 가시는 게 맞겠죠. 그 좀 아쉬운 것은 지난주까지 우리 시장 현실을 보면은 그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랫돌을 빼서 뭐 윗돌에 갠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뺑뺑이 장만하고 있고 계속 치수도 같은 자리만 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만 이제 3월장 같은 경우는 G20 이제 회담도 있었지만은 뭐 중국의 정책 기대감, 또 EU 쪽에 또 기대감, 22 통화 정책 회의도 있고, 또 우리도 다음 달에 총선이죠. 그럼 뭔가 좀 있지 않겠는가? 요 기대감, 요런 기대감들이 시장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1930포인트 정도가 한마디가 되겠고요. 또 거기서부터 해서 ADR 지표가 정확하게 꺾였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치수가 추가적으로 가더라도 ADR 지표가 내려간다는 것은 상승 종목 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제부터 해서는 가는 종목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 낙폭 과대주보다도 뭔가 엣지 있는 종목, 그리고 또 뭐 일반적인 뭐 막연한 성장주보다도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아까 삼성물산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빠져있는 종목 중에서 삼성물산은 지주회사 딱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 조회식 때 말씀드릴 때 이건 VR주 딱 뭔가 있거든요. NC는 모바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뭔가 하나의 그 다른 종목보다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모두 가는 장은 아니다. 지수가 가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성장주가 끝이냐 가치냐 하는데 그 균형을 좀 맞춰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중립 정도 되는 종목을 한 50 정도로 균형을 잡아간다 그러면은 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한 20, 30 정도를 두고 균형을 좀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장주 모멘텀은 제가 보기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 몸에 맞는 성장주 쪽을 보자. 예를 들어서 3월 들어서 이제 아마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또 인공지능 관련주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 또 구글의 딥러닝 기법을 가지고 있는 알파고가 우리 그 이세돌 구단과 또 바둑 게임을 하지 예, 않습니까? 대국을 앞두고 있죠. 아마 이번엔 이길 것 같은데 다음에는 알파고가 이긴다. 그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이 확산이 되는데, 문제는 이 관련 테마가 될 만한 종목이 우리 기업들이 2,000개 중에 있느냐? 없습니다. 거의. 그 사업보고서를 다 뒤져보더라도 관련되는 기업들이 10여 개가 안 되고 직관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 게 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순 테마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아몰레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를 보더라도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만 선별해서 계속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을 좀 찾기 어렵다 보니까 뭐 정책적인 부분 또 그리고 좀 더 이슈가 있는 테마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박지영 차장님께서는 솔직한 투자 전략 오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보나, 뭐 펀더멘털로 보나, 모멘텀으로 보나,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먼저 수급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의 수급을 제외하면 사실 근데 그렇게 크게 볼만한 수급은 아니었거든요. 삼성물산 외국인이 1,700억 매수했고요. 기관이 2,500억 매수했습니다. 예. 이거 제외해버리면 전체 수급에서는 금요일날 그렇게 수급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 지속적으로 매수하던 기관 수급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기관이 과거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1900 초반에서는 매수를 하다가 2000포인트 위에 가서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더라도 계속 매도를 하면서 박스권장을 만들어 왔거든요. 지금도 비슷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800대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던 물량들은 1950 이상 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3월에 뭐 금리를 인하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전주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 예. 고용 지표도 좋게, 뭐 이번 주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고용 지표는 그 전까지 계속 좋았고요. 물가도 이제 목표치 2%에 이제 근접하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나오면서 전혀 미국 시장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우리 시장은 금리를 낮춘다라고 한다면, 작년 12월 달에 잠시 미국 10년물이랑 국내 10년물이랑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미국 국채가 한국 국채보다 훨씬 안전자산인데 금리가 더 높다라는 것은, 그러면 안전하고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지 예.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도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3월 달에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추세선 상단에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61선, 그리고 추세선 상단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음봉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지금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었고 환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는 측면에서 3월 초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다가 뒤로 갈수록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에 대해서 일단 전약 후 강 흐름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다라는 의견 주신 만큼 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SK증권의 김우식 차장,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